77번 판례 등기 청구권에 관한 판례 몇 개 보겠습니다. 77번 1번 판례. 옆에 보면 전합이죠. 전원합의체입니다. 매수인이 토지를 처분해서, 처분 밑에다 적어볼까요? 매매해서, 매매. 점유를 뭐한 경우? 상실한 경우. 점유 상실의 밑줄이요. 그럼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를 잃었어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가라고 물어봤죠.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이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뭐해서?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줬죠. 즉 가로하고 뭐라고요? 매매를 한 거죠. 그럼 그가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뭐하는 거? 사용수익하는 경우와 특별히 달라요? 다를 바 없어요? 다를 바 없죠. 위 두 어느 경우에나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어 진행되지 않아요? 진행되지 않는다. 옆에 적으실게요. 이렇게요. A 땅을 B가 매매 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매수인이 등기 청구권이 왜 생긴 거예요? 매매로 생긴 거죠? 그럼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 채청이요. 채청이죠.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근데 뭐 하면 안 걸려요? 점유하면 시효에 안 걸리죠?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점유를 한 거예요? 점유를 잃은 거예요? 점유를 뭐 했다? 상실했다. 점유를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걸려요? 원래 걸려요. 원래는. 점유를 뭐 하면? 얘가 점유하는데 B가 점유하는데 제가 가서 저 점유를 어떻게 했어요? 뺏어왔어요. 그럼 얘는 점유한 거예요? 점유를 잃은 거예요? 왜 잃은 거예요? 점유 뺏긴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저 청구권 없어져요. 점유를 뭐 하면? 상실하면 없어지죠? 예. 그런데 얘가 점유를 상실한 원인이 뭐라면? 매매라면. 점유 상실의 원인이 뭐라면? 매매로요. 매매로 잃었다. 얘가 부동산을 뭐 했다? C한테? 매매로 넘겼죠? 그럼 얘는 점유하던 땅을 가지고 있어요? 얘한테 넘겨요? 넘기죠. 넘기게 되면 얘는 점유를 어떻게 하게 돼요? 상실하게 되죠? 그게 2005년이었다. 2005년에 뭐를 상실했다? 점유를 얘한테 넘겼죠? 그러면 소멸시효 그때부터 진행돼야 한대요. 점유를 뭐 해도? 상실해도 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여기다 쓰실 단어는 이 단어예요. 종전 판례는 거기다 적어보세요. 종전 전원합의체 판례는 얘가 점유를 뭐 하게 되면? 상실하면. 얘가 매매를 했든 뭐 했든 점유를 잃으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한다 이거죠. 진행한다. 점유를 뭐 한 때부터? 상실한 때부터. 이게 판례였어요. 그리고 우리 대법원이 예전에는 뭐만 쳐다본 거예요? 점유만 쳐다본 거예요. 대법관들이. 그럼 거꾸로 뭐 하고 있으면 시효에 안 걸려요? 점유하면 시효에 걸려 안 걸려? 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 안 한다 이렇게 한 거죠.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점유하면 걸리고 안 걸리고? 안 걸리고. 점유를 뭐 하면? 예,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판결을 했던 거예요. 일은 깔끔하죠? 깔끔해요. 점유만 보면. 그랬다가 대법원이 판례를 바꾼 거예요. 점유를 상실한 원인이요. 원인이 뭐라면? 매매로 인해서 얘가 어떻게 한 거야? 점유를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얘한테. 점유하던 땅을요. 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점유를 얘한테 넘겨주죠. 그러면 얘는 잠잔 거예요. 소멸시효라는 거는 잠잘 때 걸리는 거죠. 근데 얘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점유를 넘겨준 거예요. 왜 넘겨줬어요? 그거는 권리를 불행사한 거예요?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행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진행 안 된다는 거죠. 변경된 판례죠. 변경된 판례는 시효가 진행한다, 진행 안 한다? 안 한다죠. 진행 안 한다.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세 번째. 이 등기 청구권을 뭐 하려면? 양도하려면. 등기 청구권 양도하려면 누구 동의? A 동의 받고요, 안 받고? 등기 청구권을 뭐 하려면?
양도하려면 A의 뭐가 요건이다? 동의나 승낙이 요건이죠? 동의를 얻어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그죠? 얻어야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이 생긴다.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동의 없이요? 동의 얻어야 돼요? 양도 통지로는 돼, 안 돼? 양도했다고 연락만 알려주기만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반드시 동의 얻어야 되죠? 이걸 적어야지 이제. 이걸 왜 적는 거예요? 취득시효하고 다르거든요, 이게. A 땅을 B가 점유를 했습니다. 점유를. 20년 이상 점유했어요. 몇 년 이상? 20년 이상 점유를 했어요.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를. 그러면 얘가 취득시효를 하게 되죠? 그럼 뭐가 달라요? 저쪽은 등기청구권 발생 원인이 뭐였어요? 매매로. 매매로 등기청구권이 생긴 거죠, 원인이? 2번은요? 2번은 등기청구권이 왜 생긴 거예요? 점유로. 점유로 등기청구권이 생긴 거죠? 이거 둘 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맞아요, 틀려요? 저것도 채권적 청구권, 이것도 무슨 청구권? 둘 다 똑같죠? 둘 다 채청이다, 채청. 채권적 청구권이다. 맞죠? 그럼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둘 다 소멸시효에 걸리죠? 점유하면 걸려, 안 걸려? 이것도 점유하면 시효에 안 걸리죠? 점유하면 시효에 안 걸린다. 똑같죠, 1번하고? 2번, 점유를 뭐 하면? 점유를 얘가 어떻게 했어요? 상실했어요. 2005년도에. 몇 년도에? 2005년도에. 얘가 그동안 점유를 쭉 하다가 언제부터? 2005년도에 점유를 어떻게 했어요? 상실했어요, 상실. 그럼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얘는 걸려요. 얘는 시효에 걸린다. 점유를 뭐 한 때부터? 상실할 때부터. 바로 소멸해요? 10년 뒤에요? 바로. 이 등기청구권은 얘가 점유를 상실하면 첫째, 바로 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 맞죠?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10년 뒤에요? 10년이 지나야. 몇 년이? 10년이 뭐하면? 경과하면 소멸한다. 어느 게 맞아요? 이거죠. 이게 다르다고 여기 가지고. 매매로 인할 때요.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점유를 뭐 해도? 소멸시효. 안 걸리죠. 안 걸리죠? 전원합의체. 전압이야, 전압. 그런데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점유를 뭐 하면? 소멸시효. 걸린다. 10년 뒤에 없어져. 이게 달라요, 저쪽하고. 그죠? 그래 시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를.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내야 되니까. 세 번째, 취득시로 인한 등기청구권. 저 등기청구권을 뭐 하려면? 양도하려면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 양도는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A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근데 취득시로 인한 이 등기청구권은 A하고 이 시효 완성자 간에는 어떤 신뢰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 청구권을 뭐 하기 위해서는? 양도하기 위해서는 A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양도 통지요. 채권 뭐 했다고요? 양도 통지만으로 된다. 양도 통지요. 채권 양도 통지요. 무슨 양도 통지? 채권 양도 뭐만으로? 통지 방법으로. 채권 양도 통지로 가능하다. 무슨 양도 통지? 채권 양도 통지로 가능하죠? 근데 이쪽은요. A에 뭐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양도 통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양도 통지로는 안 된다. 여기는. 정반대죠. 정반대. 1번만 똑같아. 1번만 똑같죠? 그럼 뭐하고 뭐가 달라요? 2번도 다르고 3번 다르죠? 2번하고 3번이 매매로 인할 때하고 취득시 완성일 때가 다르잖아 지금. 그죠? 그래, 이거 혼자 공부하면 죽어도 정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혼자 공부는 민법이 고득점이 될 수가 없어요. 민법 고득점 맞는 분은 누구? 여성분이에요. 여성분. 법 공부 하나도 안 하신 분. 왜요? 그분은 그대로 강사 따라오거든요. 그대로 따라와요. 왜요?
내가 법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공부를 좀 하신 분은 혼자 하셔. 이런 거 비교 안 되거든, 이게. 고득점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수석 합격자 3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3분은 다 여성분이야. 그리고 그동안 법을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야. 그런 분들이 수석을 하세요, 사실은. 이거 보시면 그래, 이거 보시면. 이거 혼자 하시면 이게 비교 안 되시거든. 자, 정리되셨어요? 다만, 자, 거기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 양도 요건에 밑으로요, 밑으로. 이게 워낙 길으니까 이게 판례 하나거든요. 그죠? 하나인데 밑으로 1번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줄. 10줄이요. 10줄째 볼게요, 10줄. 7째 줄부터, 7째 줄. 그 굵은 글자 나오는 거 보시면 양도에 대한, 양도의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찾으셨나요? 네. 통상의 뭐하고 달리요? 채권 양도와 달리, 2줄이요. 통상의 뭐와 달리? 채권 양도와 달리. 위에서 6째 줄. 양도인은 넘겨주는 사람이죠. 채무자에 대한 뭐만으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생겨요? 생기지 않아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밑줄이요. 뭐만으로는? 통지만으로. 양도 통지로는 돼, 안 돼? 안 돼요. 양도 통지만으로는 대항력 생기지 않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됐나요? 그래서 통상의 뭐와 달리요? 채권 양도와 달리. 거기에 2줄이요.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채무자에 대한 뭐만으로는? 통지만으로는 대항력 생겨요? 생기지 않아요? 대항력 생기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나 승낙을 받아요. 받아야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긴다. 됐죠? 다음 뒤로 넘어가요. 쌍괄호 2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요건. 매매요? 취득시효요? 읽어볼게요.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뭐가요? 계약관계도 없고 신뢰관계가 없죠. 그에 따라 채권자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해야 되는 의무도 없죠. 왜요? 취득시효잖아요. 줄 게 있어 없어? 반대급부로 줄 게 없죠. 따라서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 양도에 관한 양도 제한의 법리가 적용돼야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죠. 즉 채무자의 뭐를요?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통상의 뭐만으로? 채권 양도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있다? 있다. 30회 정답. 다음 79번 등기제도. 여기는 워낙 양이 많아서 줄였어요 제가. 그 중에서 쌍괄호 3번 중간생략등기 별 3개. 중간생략등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그렇죠? 뭐뭐하고 같이 낸다고요? 거기 적어보세요. 뭐 낸다고? 중간생략등기 나오고 또 뭐 나오고? 등기청구권 나오고. 무슨 청구권? 세 번째는 소유물 반환 청구요. 무슨 반환 청구? 세 가지를 한꺼번에 낸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거 이렇게. 내게 딱 좋잖아요. 사례 문제로 나오면 우리 딱이라고. 나오면 땡큐. 이걸 낱개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낱개로 공부하면 종합적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한꺼번에 사례 문제로 딱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다 딱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가불병만 집어넣으면 답이 바로 나와요. 지금 하는 중간생략등기. 그 다음에 등기청구권의 성질하고요. 양도 문제. 성질하고 양도 문제 됐죠? 그 다음 무슨 반환 청구? 소반청. A가 누구한테요? C에게. 반환 청구해요? 못해요? 못하죠.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자, 내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시험에도 이미 나왔어요. 이미. 자, 2번 중간생략등기. 2번 판례 볼게요. 2번 우측에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중간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 대한 무슨 청구권? 등기청구권. 소멸돼야 안 돼요? 소멸되는 거 아니다. 별 3개. 거기다 쓰세요. 여기다. 여전히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다.
갑과 병이다, 갑과 을이다? 갑과 을이다. 다음 3번. 또한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초 매도인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 계약상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무슨 청구권? 매매 대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어 제한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한테요? 갑이 을에게. 갑이 을하고 매매를 했죠? 을은 또 누구한테요? 병하고. 이렇게 매매한 거죠? 갑이 을한테 이거 10억에 매매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10억 돈 달라고 할 권리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을은 무슨 권리가 안 없어지고요? 등기 청구권 남아있죠? 갑은 을에 대한 무슨 청구권? 매매대금이요. 매매대금. 매매대금 돈 달라고 그러죠? 매매대금 청구권. 제한되어 그대로 있어요. 돈 달라고 할 수 있지. 얘는 등기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게 왜 문제되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갑과? 아니죠. 여러분 등기 신청할 때 어떻게 해요? 갑하고 을로 넣어요? 신청서에 뭐라고 넣어요? 을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고 누구 집어넣어? 병을 집어넣잖아. 등기 신청서에 어떻게 집어넣어요? 을 넣어요? 생략하고요? 생략하고 병을 집어넣어. 그죠? 그래 신청 서류상으로는 뭐 같아요? 병 같죠? 근데 얘가 매매를 한 건 누구예요? 을이지. 을인데 서류만 병으로 집어넣는 거야. 이해되세요? 예. 야, 갑, 너 누구랑 매매했냐? 너 병이랑 했어? 아니, 나 병 몰라. 너 병 알아, 몰라? 갑이 병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가 뭐 하라고? 얘가 뭐 해달라고 그런 거야? 여기 공란으로 해달라. 여기 공란으로 하면 내가 을 대신에 누구 집어넣게? 병 넣을 테니까 계약서에 뭐 해달라고? 공란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란 해준 것밖에 없어. 갑은 병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을이 어떻게 한 거예요? 공란이니까 을을 빼고 누구를? 병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지. 이게 중간생략등기죠. 이건 신청 서류만 이렇죠? 신청 서류만 이렇고 실제 매매는 누구랑 한 거예요? 갑과 을이 당사자죠. 그래서 이 권리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됐죠? 저걸 등기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각하 사유예요, 아니에요? 실제 당사자가 누군데? 갑을이죠? 그죠? 근데 신청서상에 당사자를 누구로 넣은 거? 각하 사유일까요? 아닐까요? 집에 가서 공부 잘하세요. 다음 3번이요. 3번. 또한 이런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는 무슨 청구권? 매매대금 청구권 행사. 제한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 이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돼요? 지급 안 돼요? 지급 안 됨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으로의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을 거절해요? 못해요? 거절할 수 있다. 얘가 돈 주면 돈 안 주면? 돈을 안 내면 등기 넘겨 안 넘겨? 안 넘기죠. 왜? 나 얘한테 돈 못 받았어. 돈 못 받으면 등기를 안 주는 거죠. 왜요? 동시행 항변권으로. 적어도 무슨 항변권? 갑은 을에게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을이 돈 줄 때까지 등기 안 줘. 됐죠? 다음 5번 등기 청구권 양도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6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허가구역에서 무효죠? 허가 받아도 무효예요? 허가 안 받아요? 받아도? 받아도 왜 무효예요? 허가 받았는데 왜 무효예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뭐 방지를 위해서? 투기 억제를 위해서 허가 받았어도 무효예요. 투기 억제를 위해서. 다음 가등기. 1. 가등기 권리자 자신의 채권적 청구권 보존입니다. 밑줄이요. 뭐 보존이죠? 물권적 청구권 보존에 의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 두 번째, 가등기에 기하여 뭐가 없는 한? 본등기가 없는 한. 두 줄이요. 본등기 쳤어요? 치기 전에요?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뭐가 없다?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그래, 가등기는 둘로 나누죠. 뭐하고 뭐하기 전? 본등기 전과 본등기 후로.
본등기 전, 본등기 후 나누세요. 가등기는 어떻게 나눠져요? 본등기 전, 본등기 후. 본등기 때렸어요? 때리기 전이에요? 본등기 지금 치기 전이죠? B가 여기다 가등기 걸었다. 가등기. 이때 A가 누구한테요? C한테 매매로 소유권 이전하면. 매매로 소유권 이전했죠? 그럼 얘는 뭐 있는 채로 산 거예요? 가등기 된 거 안고 샀죠? 얘가 본등기 안 했죠? 그럼 이거 날려? 못 날려? 말소 청구 돼요? 못 해요? 못 해요. 왜요? 본등기 안 했잖아. 가등기 상태는 이거 말소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설령 이게 뭐여도? 무효여도. 무효여도 말소 못 해요. 뭘 안 하면? 본등기 한 거예요? 본등기 전이에요? 본등기 전이죠? 본등기 전에는 이거 날릴 수 없어요. 그럼 얘는 언제 날려요? 뭐 하면? 본등기 후에. 본등기 됐죠? 본등기 되면 이게 직권 말소되는 거지. 기출문제. 다음 뒤로 넘어갈까요? 동그라미 3번. 가등기의 추정력 문제. 가등기가 격려된 것만으로는 가등기된 청구권의 기초인 법률관계인 매매죠. 매매가 있다고 추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어요. 다음 5번.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중간 취득 등기. 중간 취득 등기의 밑줄이요. 예컨대 가등기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무슨 등기를? 이전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렇게요. A에서 C로. 소유권 이전했죠? 가등기 된 상태에서. 또는 가등기 후 뭘 취득했어요? 근저당권 밑줄이요. 근저당권의 두 줄이요. 또는 가등기 후 뭐가 들어왔어요? 가압류 밑줄이요. 가압류가 언제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가등기 권리자가 나중에 본등기를 실행하게 되면 모두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돼요. 직권 말소의 밑줄이요. 전원합의체 전합입니다. 6번. 이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상대방은 누굴 상대로 해요? 현재 소유자요? 가등기 의무자요? 현재 소유자 아니죠? 가등기 의무자면 누구예요? 가등기 당시 주인 쓰세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현재 소유자 아니죠? 언제 소유자? 가등기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이때 물권 변동은 언제 생겨요? 본등기한 때. 물권 변동은 언제 생긴다? 본등기한 때. 옆에 적어보세요.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 때 생긴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본등기한 때부터 생긴다. 가등기 시가 아니라. 순위가 소급하는 거죠. 네? 물권 변동은 언제 생기고? 본등기한 때고. 순위가 언제로? 가등기 시를 소급한다. 예. 다음 등기의 추정력 1번 별표. 담보물권의 등기 예컨대 저당권 등기가 격려되면 뭐가 있다고 인정해줘요? 채권. 담보물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채권이요. 채권이 있는 걸로 추정하죠. 예. 위에다 적으세요. 비교. 무슨 등기가 됐대요? 근저당권 등기가 됐대요. 근저당권. 그럼 채권의 존재 추정해줘요? 안 해줘요? 피담보 채권. 그죠? 무슨 채권? 피담보 채권이 있다고요. 채권 1억이 있다는 거 추정해줘? 안 해줘? 채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된다. 채권 있다고. 1억 있으면 1억. 뭐가 추정 안 되는 거예요? 기본계약.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뭐가 추정 안 된다? 기본계약.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 안 된다. 이 추정력 우리가 근저당권에서 내려왔어요. 근저당권에서. 작년 시험에. 그죠? 뭐는 추정해주고요. 채권은 인정해주죠. 근데 뭐는요? 기본계약. 이거 있다고 인정 안 해줘. 이거는 있다고 인정 안 해준다. 다음 5번.
등기의 불법 말소나 등기부 멸실입니다. 등기부가 멸실되더라도 실체법상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등기부가 멸실된 때에는 3월 이상의 기간 내에 회복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적법한 멸실 회복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상실돼야 안 돼요. 상실되는 거 아니죠? 또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에 불구하고 뭐가 아니에요? 존속 요건 아니죠?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되더라도 물권은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한다. 물권의 밑줄이요. 그 물권은 마지막 줄에 그 물권 밑에다 뭐라고요? 소유권이나 저당권. 소유권은 지당권은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를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영향이 없다. 등기가 말소돼도 물권에 영향이 없다. 영향이. 등기가 어떻게 돼도 불법 말소돼도 등기가 어떻게 돼도 불법 말소돼도 물권 변동에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다. 영향 없죠? 그리고 거기다 하나 적으세요. 말소된 등기의 누구요? 최종 명의인. 말소된 등기의 누구? 최종 명의인. 이 사람이 적법한 소유자로. 적법한 부동산의 뭐로? 소유자로 인정된다. 추정된다. 누가 소유자로? 말소된 등기의 누구? 최종 명의. 이 사람이 주인이야, 이 사람. 등기가 말소됐죠? 말소될 때 최종 명의자,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자, 이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된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등기됐죠? 소유권 등기가. 근데 C의 등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말소됐대. 2019년에 이 등기가 말소됐대. 불법하게 말소된 거죠? 그럼 이 땅은 누구 거라고? C가 소유자라고 추정된다고. 그죠? 말소된 등기에 누구? 얘 C 거라고 이거 C 거. 왜? 얘 C가 소유자일 때 말소됐네, 불법하게. 다음 우측에 쌍괄호 4번. 쌍괄호 4번이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이전 등기 명의는 제3자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요? 전 소유자에 대해서 매매 증여 같은 적법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 취득한 것 추정되죠? 즉 물권 변동에 누구한테도?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 인정해줘 안 해줘? 해줘요. 당사자끼리도 뭐가요? 적법하게 매매된 걸로. 그죠? 이전 등기는 추정해줘요. 왜요? 이전 등기는 혼자 한 거예요? 둘이 한 거니까? 둘이 한 거니까 매매가 적법하다고 당사자끼리도 추정력이 생긴다. 물권 변동에 누구끼리도?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 인정 안 된다. 틀렸죠? 인정 된다. 다음 쌍괄호 3번 밑에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쌍괄호 3번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보존 등기는 등기 명의인이 뭐가 아님이 증명되면 원시취득자가 아님이 증명되면 추정력 깨지죠. 첫째,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뭐한 거? 신축자 아님이 증명되면 밑줄이요. 신축자 여여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증명됐죠? 그럼 추정력 깨진다. 한 7번 나왔고요. 두 번째, 전 소유자가 뭐를 부인해요? 양도 사실을 부인하죠? 그러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세 번째는요. 보존 등기 명의인 이외의자의 밑줄이요. 보존 등기 한 사람 있죠? 그 사람 말고 누가요? 토지를 뭐한 거? 사정받은 게 밝혀졌죠? 그러면 그건 누구 거예요? 명의자 거예요? 사정받은 자 거? 사정받은 사람이 땅 주인이 되는 거다. 이게 조상 땅 찾기라고 그래서 조상 땅 찾기. 뭐 찾기? 그럼 이렇게 된 거죠. A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가? 보존 등기가 됐어. 그럼 이거 누구 걸로 일단 추정돼요? A가 이 땅의 소유자라고 추정되죠? 근데 A의 저 땅에 대해서 누가 소송을 걸은 거죠. A의 우리 조부께서 이 땅을 뭐 했다고요? 사정을 받았다. 일제시대 때. 그러면 이건 누구 거죠? 이 조부 거다 이거죠. 이렇게 조상 땅을 찾아올 수 있다 이거죠. 얘가 소유자 아닌 거예요. 누가요? 사정받은 B. 이 할아버지 거다 이거죠. 할아버지 거.
근데 이게 깨지는 건 언제 깨지는 거예요? 이분이 소유권 못 뺏어올 때는 언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 땅이 국가 앞으로 보존 등기된 게 많아요. 국가 앞으로. 누구 건데 이게? 사정받은 빚 거죠? 근데 얘 누가요? 국가가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거 소유자가 B죠? 그렇죠? 근데 이걸 밝혀낸 게 얘가 등기되고요. 얘가 등기되고 이게 그대로 있으면 이거 찾아오는데 얘가 등기된 거를 C한테 팔아먹어. C한테 뭐를 해버려? 매매를요. 매매를 하죠? 그럼 소유권 일로 이전되죠? 그럼 이전되더라도 이게 진정한 소유자니까 이 등기는 무효죠. 무효죠? 그럼 이게 무효면 매매로 가져가도 이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 무효죠? 그럼 얘가 소유권 찾아올 수 있는데 얘가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얘가 등기하고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죠? 그러면 얘가 등기부 취득시효로 얘가 이겨. 예. 그래서 가끔이지만 이런 경우가 왕왕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혼동 가서 볼게요. 83번. 83번 혼동. 맨 위에 1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뭐가요? 임차권이 누구한테요?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임차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 임차권 소멸 위에다 적으세요. 별표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게 시험 많이 나왔죠. 임차인의 무슨 반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존속이에요? 소멸이에요? 소멸한다. 왜요? 혼동으로. 그게 시험 4번 나왔어요. 임차인이 뭐를 사면? 집 매매로 산 거죠? 임차인이 집 사면 자기가 집주인 되죠? 그럼 보증금 반환 청구권 어떻게 돼요? 소멸이에요. 그러나 임차권이 뭐를 갖추고요? 대항 요건을 갖춘 후 두 줄이요.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뒤에 뭐가 있어? 뒤에 저당권. 뒤에 저당권 있죠? 그럼 임차권자가 부동산을 매매로 뭐해도 소유권 취득했을 때 임차권은 소멸 안 해요. 뒤에 누가 있어서? 저당권이 있어서. 됐죠? 뒤로 넘어가요. 점유권. 조문 나옵니다. 맨 위에. 그죠? 조문 192조에서 201조까지. 여러분이 집에서 보실 땐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 너무 지체돼서. 점유권 바로 우측 갈게요. 84번 판례.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점이 뭐로? 매개관계. 매개관계의 두 줄이요. 이 매개관계 하나만 있어요? 중첩적으로 돼요? 중첩적으로도 되고 무효여도 되고 쓰세요. 중첩도 가능, 무효도 가능, 무효도 가능.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하게 한 자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권이 있다. 다음 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뭐를 받아?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요? 보조자. 사실상 지배는 누가요? 보조자. 그때는 누구만 점유자요? 타인만. 타인이 누구요? 점유주. 보세요. 조문 공부 안 하시잖아요. 점유권은 조문에서 꼭 나와요. 100% 나와요? 점유권은 시험 어디서 나온다고요? 조문에서 나와. 조문에서 100%. 임차권하고. 적으세요. 빨리 위에다. 점유권하고 어디? 임차권은 100% 조문에서 나와. 조문에서. 꼭 나와. 왜요? 조문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려고. 왜요? 좀 꼼꼼하게 돼 있어. 조문이. 꼭 보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2번.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그 점유를 타인에게 뭐한 경우? 양도했죠. 그 점유 이전이 누구 의사에 반해도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다. 거기에 빗줄여. 이거 침탈에 해당해요? 안 해요? 침탈 아니다. 누구 의사에 반해서 넘겨준 거예요?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넘겨준 거죠?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뭐한 경우? 양도한 경우. 양도 위에다 쓰세요. 뇌물 먹고 준 거. 뇌물 먹고 줬죠? 뺏긴 거예요? 넘겼어요? 그건 침탈이 아니다. 이러니까 확 기억나. 또 하나요. 거기다 별표하고 또 하나 쓰세요. 사기로 점유를 인도한 것도 침탈 아니다. 뭘로 인도한 거?
사기로 인도한 것도 침탈 아니다. 다음 점유의 승계. 199조. 점유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거나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죠. 이를 뭐라고 그래요? 점유의 병합이라고 그래요. 단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때는 뭐까지 승계해요? 하자도 승계한다. 26개 정답. 다음 2번. 2번의 별표 동그라미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와 뭐 할 수 없다? 분리를 할 수 없다. 자, 상속에 의해서 점유권을 취득할 때 매매로 가져온 거예요? 상속으로요? 상속으로 점유를 넘겨받았죠? 이때 상속인은 아들이죠. 새로운 권원의 밑줄이요. 새로운 권원. 그게 뭐죠? 매매. 새로운 권원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매매로 자기 고유의 점유를 뭐하지 않는 한? 계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누구만의 점유를? 자기만의 점유의 두 줄이요.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시켜요? 못 시켜요? 분리할 수 없다. 뭐가 없으면 거기다 쓰세요. 상속인이 아들이죠. 뭐가 있으면 새로운 뭐가 있으면 권원이 있으면 이 뜻이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점유하고 내 점유를 분리시켜요? 못 시켜요? 점유의 분리가 된다. 점유의 분리. 아빠 점유하고 내 점유가 다르다고 분리시켜낼 수 있다고. 점유를 뭐 할 수 있다고? 분리시켜요? 못 시켜요? 분리시킬 수 있어. 떼낼 수 있어. 아빠 점유하고 내 점유하고. 아빠는 임차인이라서 타주점이야. 근데 나는 뭐야? 매매를 했죠? 5년 전에 매매했죠? 그럼 5년 전부터 나는 매매했으니까 무슨 점이야? 자주점이지. 새로운 뭐가 있으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빠가 임차해가지고 농사 짓고 있어. 임차인. 그죠? 그런데 2005년에 내가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상속받았다. 그죠? 비가 상속받았죠? 상속받았어. 그러면 이거는 권원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근데 내가 2010년도에 2000 몇 년도에 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매매를 했어. 매매를 하면 이 순간부터 나는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탈바꿈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냥 뭐만 된 거예요? 상속된 거죠?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라서 아빠 거하고 내 점유가 분리가 안 돼. 분리가. 여기다 적을 따는 이거죠. 새로운 권원이 있으면 없으면 분리가 안 돼. 아빠 거 내 거하고 그냥 짬뽕이야. 짬뽕. 분리 안 돼. 뭐가 있으면 분리가 돼요? 절연이 돼. 절연이. 새로운 권원이 있으면 아빠 점유하고 아들 점유가 딱 절연이 돼서 단절이 되는 거. 단절. 분리라는 게 단절이죠. 단절시키는 건 언제만 돼요? 새로운 뭐가 있을 때. 점유의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엮은 거예요. 이 두 개를 하나로 표현한 게 이거야. 그죠? 여기 별표. 이거 시험에 한 2번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그 굵은 글자만 보면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뭐하지 않는 한? 계시하지 않는 한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나 절연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킵니다. 됐습니다. 다음 200조 권리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부유 추정하죠? 적법부유 추정합니다. 1. 200조 소정 점유자의 권리 추정의 규정은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어디에만 돼요? 동산에만 추정된다. 200조는 어디에만 추정돼요? 동산에만. 2번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명인하고 뭐가 달라요? 점유자가 다르죠? 그럼 점유가 아닌 어디에? 등기의 추정력이 생기는 거죠. 부동산이잖아 지금.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등기한 사람 거. 동산은? 거기 쓰세요 그게. 동산은 점유한 놈 거. 부동산은? 등기한 놈 거지. 그걸 어렵게 말하면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말 돌리면. 됐죠? 다음 197조. 점유자는 선의, 소유이사, 평원공연 추정되죠? 뭐 빼고? 무과실 빼고. 쓰세요. 무과실 추정 안 돼. 추정력, 뭐뭐 추정력 생겨요? 암기 비법 쓰세요. 뭐예요? 뭐뭐 추정해줘요? 그죠? 얼른 쓰세요 거기다가. 그냥 외우면 여러분 기억 하나도 못해.
선자 평온 공연 계속. 선자 평온 공연 계속. 추정하죠? 뭐 빼고? 무과실 빼고. 다음 2항.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언제부터? 소가 죄기된 때부터. 소 죄기된 때부터 두드려. 무슨 점유로? 악의 점유로 간주된다. 우리 시험에 숱하게 나왔습니다. 다음 1. 자주점유. 소유의 사유무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서 뭘로 결정돼요? 객관적으로. 권원의 성질로 결정되죠?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토지 매수인의 점유는 토지를 뭐 하려고요? 소유하려고 매수한 것이므로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다. 설령 매도인이 자기 소유물이 아닌 누구 소유물? 타인 소유물을 매도한 경우, 타인 소유물을 매매한 경우에 밑줄이요. 그 토지를 뭐 한 사람?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무슨 점이요? 자주점이다. 또 옆에다 쓰세요. 별피하고요.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뭐 한 사람? 매수한 자의 점유는 자주타주. 예? 자주타주. 자주 오케이. 왜요? 매수했잖아. 매수했다는 건 뭐예요? 가지려고 그런 거죠? 다음 3번 전원합의체 별 3개. 네 번째 줄부터 읽어요. 네 번째 줄.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에 뭘 주장했나요? 권원을요. 권원의 동그라미요. 매매나 증여를 동그라미. 그걸 뭐라고 그래요? 권원이라고 그러죠? 권원을 주장했는데 이게 인정됐어? 인정 안 됐어? 인정되지 않았죠? 위와 같은 자주점유 권원에 관한 입증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점유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거나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가 없다. 뭐가 부인돼도 매매나 증여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으세요. 맨 밑에 뭐라고요? 매매나 증여가 입증되지 않을 때. 매매나 증여가 뭐 하지 않을 때? 입증되지 않아도 무슨 점이요? 자주점이다. 그죠? 26회 정답. 다음 동그라미 4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그 매매가 무효라는 사정,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뭐를 알았다는 거? 무효라는 걸 알았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없어요? 사유가 없죠? 그러면 점유 시초에 무슨 의사로? 소유의사로 점유한 거 맞죠? 후에 밑줄이요. 나중에 처분권 없는 거를 알게 된 경우에도 타주점유로 전환되죠? 안 돼요. 나중에 알은 거죠? 나중에 권한 없는 걸 알아도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다음 5번. 권원의 성질이 뭐 할 때요? 불분명할 때. 무슨 점이요? 자주점유. 다음 타주점유. 쌍괄호 2번에 타주점유. 팍팍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더듬거리면 오늘 반의 반도 못 가요. 타주점유의 동그라미 3번. 경락에 의해서 경매가 된 거죠? 소유권 이전이 넘어갔어요. 그럼 종전 소유자는 동그라미요. 경락 부동산을 누구한테 넘겨야 될까요? 경락인에게, 낙찰자에게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니 종전 소유자는 자주에서 뭐로? 타주로 바뀐다. 3번 별표. 다음 4번. 4번이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판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로 바뀌어요? 타주점유로 바뀌죠? 오케이. 다음 5번.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점유했죠? 그럼 이것도 무슨 점이요? 타주점유. 전원합의체. 다음 6번. 6번 밑에 박스 안에 관련 판례 볼게요. 관련 판례 볼게요. 자신 소유 대지상의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뭘 안 했어요?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착오로 일부 침범했죠? 일부 경계 침범이죠?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자주점유라고요?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 대지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은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다. 미리 확인하죠.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 이제부터 별표 밑줄 그으세요.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어떻게 해서 넘어서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른 경우. 침범 면적이 조금이에요? 상당해요? 그럼 당의 건물의 건축주께서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토지를 뭐해서 침범하여 건축됐다는 사실, 건축 당시에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보면 상당하죠? 그래서 소유이사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없다. 소유이사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무슨 점이요? 타주점이다. 인접 침범 면적이 조금이에요? 상당하면? 상당하면. 됐죠? 다음 동그라미 7번.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일본 놈들이죠. 미군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일본이 패망하면서 그 땅 관리를 누가 했어요? 미군정에서. 그죠? 1945년 9월 25일자로 미군정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년 해방됐죠? 그리고 누구한테 넘어와요?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으로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됐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누구 거 했다가 일본 놈 거. 그 다음에 누구? 미군정.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이전된 거죠. 이때 그 땅의 점유자는 그 땅을 뭐 하는 사람? 점유자. 거기다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시골에서. 그죠? 농부가. 단순한 뭐에 불과해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얘기는 그 농사 짓는 보조자에게는 귀속재산에 무슨 권한? 처분권이 없다 밑줄이요. 설령 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뭐라고요? 무효이며 이에 위반할 때는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누구께서? 점유자가 사인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 처분권 없는 거 밑줄이요. 처분권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뭐 하면서? 알면서 삼각형 알면서. 거기다 하나 밑줄 그어. 딴 데 밑줄 그으면 안 되죠 지금. 어디다가 밑줄? 알면서. 뭘 알면서? 처분권 없는 걸 알고 산 거죠? 그러면 자주점이 추정이 뭐가 된다? 번복된다. 타주점이라는 거예요. 뭐를 알고 사면? 거기다 적으세요. 처분 권한 없는 거. 없는 걸 뭐 하면서? 알면서 매수한 사람. 처분권 없는 걸 알면서 뭐 한 사람? 매수한 사람. 이거 소유이사 없는 거. 타주점이라는 거예요. 또 무효인 걸 알면서. 뭐를 알면서? 이거 둘 다 타주점이다. 다음 8번.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첫째, 위에다 적으세요. 이렇게요. 점유자 A가 소유자. 첫째예요. 첫째 옆에 여백에다가. 자, 소송을 누가 한 거예요? 점유자가. 점유자가 돌세가 이 땅 주인한테 땅을 뭐 했다고 내가? 매매했다고. 내가 뭐 했다고요? 매매했다고 주장을 한 거야.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졌어요. 그죠? 그럼 점유자인 돌세한테는 어떤 법적 의무가 생겨요, 안 생겨요? 해줄 의무가 없죠. 해줄 뭐가 없어요? 의무가. 주장해서 졌죠. 패소해도 뭐가 안 생겨요? 점유자 B한테는 뭐가 안 생겨요? 어떤 의무가. 얘한테 해줄 의무가. 해줄 뭐가 없어요? 의무가 생겨 안 생겨? 이게 없잖아요. 해줄 게 없어. 그냥 뭐만 부인된 거예요? 매매 주장한 것만 어떻게 된 거예요? 부인된 거예요. 부인.
패소했다 부인된 거죠. 매매만 인정 안 된 거지 뭐가 없어요. 어떤 뭐가요? 의무가 없어요. 그래 얘는 바뀌는 게 없죠. 그게 자주점이에요. 그냥. 무슨 점이요? 자주점이지 바뀌는 게 없으니까 타주로 바뀌잖아. 여전히 자주점으로 추정된다. 이게 첫째예요. 그런데 거꾸로요. 이게 첫째고 둘째는 소유자가 누굴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자가 누굴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은 거예요. 무슨 소송을? 이전 등기 무슨 소송? 말소 소송을 한 거예요. 말소 소송. 이거를 얘가 제기한 거 이렇게. 누가 누구한테? 소유자가 누굴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 A 땅을 B가 얘가 등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등기를 뭐 해달라고요?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 소송을 낸 게 A야. A가 소를 낸 거야. A가 주체적으로 소송을 낸 거죠. 피고는 누가 되고? B가. 그래서 점유자가 어떻게 했어? B가? 졌어. 얘가 졌죠? 그럼 얘가 패소를 하면 누가 패소하면? B가 패소한 거죠? 그럼 얘는 졌으니까 등기를 가져야 돼요? 말소해줘야 돼요? 말소 의무가 생겼다. 무슨 의무가? 말소시켜줄 의무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이때부터는 뭘로?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너 바뀌어. 뭘로 바뀌어? 타주로 전환된다. 타주로. 여기는 졌는데 왜 안 바뀌어? 졌는데도 어떤 의무가 얘가 해줘야 될 의무가 없죠. 그래서 여전히 자주점이에요. 근데 위에는 얘가 소송에다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지니까 무슨 의무가 생겨? 말소해줄 의무가 생겼죠. 그때부터 타주로 바뀐다고. 됐나요? 자, 둘째 읽어볼게요. 둘째 반대로 진정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뭘 주장해서? 소유권을 주장해서 승소한 경우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서 무슨 의무가 생겨요? 말소 의무나 명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이 확정된 거죠. 단순한 악의 점유 상태와는 달리 객관적으로 무슨 의무를 부담해요? 말소 의무를 부담하는 점유자로 변경된 거죠. 그래서 점유자는 뭐한 때부터? 패소한 때부터는 무슨 점유로? 타주 점유로 바뀐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점유자 회복자 관계 86번. 여기 다음 시간에 연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 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